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벼랑 끝 처절한 몸부림, 떠나는 외국 기업 공장 국유화 선언, 소니, 네슬레도 철수, 비우호국 지정된 한국, 그 영향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기업들이 떠나고 있죠. 그 자리를 지금 중국 기업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자체가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떠나는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잡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곳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떠나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넉넉지 않죠. 그래서 이 떠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국유화를 선언을 하면서 이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니와 네슬레도 떠나고,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지금 펩시, 맥도날드 이렇게 떠나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지금 벼랑 끝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외국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특히 쉬프트의 탈퇴, 인위적인 탈퇴를 통해서 지금 빚도 못 갚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번에 16일날 빚을 갚았죠. 결국은 갚았지만 이제 돌아오는 빚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자만 냈었지만 이제는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정부와 의회도 몸부림을 당연히 쳐야 되죠. 이제 떠나가는 외국 기업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소니와 같은 경우는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을 러시아에서 팔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네슬레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네슬레가 러시아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러시아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을 막는 의미에서 중단을 하는 것이죠.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러시아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내에서는 자국의 적대적인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일제히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에서 영업을 지속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도 결국 3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뺀 상황이죠.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이날 직원들과 가맹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러시아 내 850개 점포에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상황을 계속 평가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거죠. 다만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문을 닫더라도 러시아 내 종업원 6만 2천여 명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100여 개의 매장의 문을 맥도날드는 닫은 상황이죠. 맥도날드는 우크라이나 직원에 대해서도 급여를 계속 지급할 예정이며 500만 달러를 종업원의 원조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맥도날드는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구소련 붕괴 직전에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매장을 열고 32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는데, SNS를 중심으로 해서 맥도날드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에 결국은 굴복을 한 것이죠. 아울러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업체인 스타벅스도 러시아에서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스타벅스 제품의 러시아 공급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 제품이 중단이 되면 결국은 스타벅스 제품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스타벅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모두 13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C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금 스타벅스가 운영 중인 130여 개 매장 중에 직영 매장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역시 러시아 시장에서 영업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스위스 자회사가 러시아의 공장 10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이번에 결정이 만약 그 국영업체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 10개 공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미국 식음료 회사인 펩시코도 펩시콜라, 세븐업, 미란다 등 탄산음료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영업 중단을 선포한 상황. 다만 EU식이나 유아, 기타 유제품 등의 필수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러시아에서 판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피자헛과 KFC, 타코벨 등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의 외식 업체이죠. 얌브랜즈는 핵심 시장인 러시아에 대한 투자 중단 방침을 밝혔죠. 얌브랜즈는 현재 운영 중인 지점에 대한 영업을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얌브랜즈는 러시아 안에서 1000여 개의 KFC 매장, 그리고 50여 개 지점의 피자헛 지점,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니도 제재에 동참합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더 이상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죠. 앞서 소니 픽처스도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를 러시아에 개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콜롬비아 픽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음식료 기업이죠. 네슬레. 스위스 기업입니다. 스위스 기업인 네슬레가 러시아에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네슬레의 경쟁 회사인 프로겐 갬블, 말하자면 P&G와 유니레버도 러시아에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제과업체 몬델레즈도 식량 공급의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사업 운영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죠. 담배 제조사들도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한 상황. 필립 모리스는 러시아에서 담배 제조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고, 임페리얼 브랜즈는 아예 사업을 접은 상황. 그리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는 러시아 사업 운영은 여전히 지속은 하지만 자본적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애플도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죠. 이들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로 많은 사업체가 러시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반도체 공급의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셧다운이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농기계 제조사인 디어앤컴퍼니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자 2주 전부터 러시아의 화물 운송을 중단하고 인접국인 벨라루스를 통해서 러시아로 진입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죠. 직접은 가지 않고. 이 회사의 경우 사업의 핵심 부분이 러시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몽골의 비철금속 기업인 마이너 리오 틴토는 지금 러시아로부터의 구리채굴을 위한 연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지금 서방 세계의 이러한 압박, 특히 금융을 중심으로 한 압박과 반도체 압박,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이제 국유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소관위원회가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 자본 국유화법을 제정하자는 일부 의회 의원들의 제안을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공보실이 현지 시각 9일날 밝혔습니다. 통합러시아당 공보실은 보도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 법률제정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상황에서의 두 번째 경제 지원책을 승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책은 러시아 시장을 떠나는 외국 기업이 자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러시아를 떠나는, 러시아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유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관련 법안은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조직이 러시아 내 활동을 중단할 경우 이 조직에 대한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다 라고 하면서 이는 이 조직이 파산을 예방하고 일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우호국도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 회사, 특히 기아나 현대나 아니면 오리온이나 이러한 곳에서 만약 생산활동을 중단하게 되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외부 법정 관리라는 의미는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하는 최종적으로 이 기업의 자산의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 법정 관리라는 겁니다. 자, 외부 법정 관리라는 것은 그 회사가 법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국가적으로. 이게 법정 관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법으로 관리를 해서 그 기업을 관리를 해서 유지를 시켜나가겠다라는 거죠. 러시아 정부 주도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유지시키겠다라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앞서 통합러시아당 고위 당직자로 상원 제1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투르착은 지난 7일 통합러시아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기간 중 러시아 생산시설을 폐쇄를 밝힌 서방 기업의 시설을 국유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생산시설의 폐쇄를 밝힌 서방 기업, 이 시설은 국유화를 시킬 것이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르착은 서방은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전쟁을 개시했으며 여기에는 외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국유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떠나지 마라고 지금 엄포를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비우호국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번 러시아의 움직임은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한국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국가 부도에 몰린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16일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음 달에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금 채권들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스위스 계좌에 묶여있던 돈 가지고 지금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 가지고 지금 해결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정전의 가장 큰 조건 중립화, 나토 가입 거부, 그리고 지금 크림반도 인정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지금 3월 7일 러시아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서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한국도 비우호국에 포함을 시킨 상황. 목록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27개국의 EU 연합 회원국이 모조리 다 포함된 상황.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둘러싼 모든 국가를 다 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이날 비우호국 목록을 발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5일날 발표한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대한 대통령령에 기반으로 해서 해당 정부령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죠.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비우호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16일날 했었던 것도 달러 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블화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은 안 된다. 달러화 채권으로 했었기 때문에 달러화만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대답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러시아 정부가 국채를 포함한 해외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하나로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루브라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 대비 한 90% 이상 폭락했기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최근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 제재 여파 이것 때문에 루브라 가치가 90% 이상 급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브라 가치가 연초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루브라는 달러당 70에서 80루블에 거래된 것이 7일 기준 달러당 155루블에 거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루브라 가치 자체가 아예 땅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인근의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생산 중이고 LG전자도 모스크바 외곽의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제품과 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금 루브라로 상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현대차도 러시아 현지 상테브루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죠. 반도체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체코를 통해서 러시아로 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지난 1일부터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 러시아의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 움직임과 동시에 비우호국가 기업의 특허, 상표권 보호를 파기하는 법령까지 공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미국의 기업이죠.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면 짝퉁 맥도날드 버거가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란 뜻까지 볼 수 있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크렘린궁이 이 조치를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다는 거지만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지난주에 러시아 공급이 제한되는 특정 물품에 포함된 지식재산 사용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를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지금 전쟁의 장기화가 되고 더 장기화가 되고 초장기화가 되고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사건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미국에서 짝퉁 KFC, 짝퉁 코카콜라, 짝퉁 맥도날드, 짝퉁 펩시콜라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 자체가 자국에서 떠나는 기업들을 잡고 싶어 한다. 물론 생산 공장이 없는 회사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회사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적재산권을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철수는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더욱더 어렵다. 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